안녕하세요. 페톨릭 고양이 생활편의 이항입니다. 오늘은 고양이와 여행 1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목차를 보시면요. 고양이를 두고 떠나는 여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고양이와 여행을 1부와 2부 두 개로 나눠봤는데 1부가 바로 이 고양이를 두고 떠나는 여행이고요. 그다음에 2부는 고양이와 함께 떠나는 여행입니다. 그래서 오늘 볼 고양이를 두고 떠나는 여행은요. 고양이는 집에서 집을 보고요. 그 다음에 집사분들이 여행을 떠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는 그런 방송이고요. 그래서 고양이 집 보기, 그 다음에 고양이가 집을 볼 때 집사님들이 준비해야 할 사항 및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탕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고양이 집 보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고양이를 두고 혼자 여행을 떠나시려니까 집사님들 많이 걱정이 되실 거예요. 우리 고양이 혼자 심심해서 어쩌지? 아니면 우리 고양이 혼자 무서워서 어쩌지?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실 텐데 고양이는 생각보다 주인에게 그렇게 의지를 하지 않는 동물이고 오히려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이 필요한 동물이기 때문에 주인분들, 집사님들이 한 2박 3일 정도까지는 집에 없으셔도 그렇게 큰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2박 3일 정도까지는 집사님들이 준비만 잘 해놓고 나가시면 크게 걱정 없이 다녀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떠나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일 많이 걱정하실 사료와 물인데요. 사료는 고양이의 식습관에 따라서 다르게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하루 먹을치를 미리 주면 알아서 조금씩 나눠 먹는 고양이가 있는가 하면 한꺼번에 폭식을 해가지고 조절을 못하는 고양이가 있어요. 잘 알아서 나눠 먹는 고양이의 경우에는 집을 비우시는 동안 고양이가 먹을 만큼 덜어두시면 고양이가 알아서 잘 먹을 수 있겠고요. 조절을 못하는 고양이의 경우에는 이웃이나 가족, 지인에게 부탁해서 때마다 고양이 사료를 챙겨달라고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아니면 사료를 조금씩 여러 군데 구석구석에다가 숨겨놓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고양이가 한꺼번에 폭식하는 것을 막고 또 고양이가 사료를 찾아다니면서 먹는 재미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율급식기를 이용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설정을 해놓고 나가시면 때마다 시간을 맞추어서 정량만큼 고양이 사료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조절을 못하는 고양이에게 있어서는 밥을 주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물의 경우에는 2군데 이상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신선한 물을 물그릇에 충분히 채워서 놔두시면 고양이가 집사님들이 집을 비우는 기간 동안 충분히 맛있게 물을 먹을 수가 있겠죠? 다음은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은 기간과 마리수에 따라서 준비를 다르게 해주셔야 되는데요. 2박 3일보다 길게 집을 비우시는 경우나 고양이가 2마리 이상인 경우에 화장실은 2개 정도 마련을 해주셔야 돼요. 고양이가 워낙 깔끔을 떠는 동물이고 하다 보니까 화장실 2개를 마련을 해주셔야 되고요. 떠나시기 전에 화장실을 깨끗이 청소를 해주시고 모래도 충분히 채워주세요. 그 다음은 온도 맞추기인데요.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맞추신 다음에 출발을 해주셔야 돼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집에 창문이나 문을 너무 꽉꽉 닫아 놓으면 고양이가 너무 더울 수가 있으니까 통풍이 잘 되게 이제 해주신다거나 조금 시원하게 해놓으신다거나 하고 출발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겨울 같은 경우에는 혹시 추울 수가 있으니까 보일러를 적정 온도를 맞추시고 외출을 여행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위험한 물건 치우기인데요. 딱 봐도 위험한 물건 외에
고양이가 이것저것 건드리는 물건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고양이가 건드려서 뭐 깨뜨릴 수 있는 물건이라든가 뭐 고양이가 이제 건드릴 수 있는 물건, 높이 있는 물건 중에 혹시라도 떨어지면 다칠 물건 같은 것들 미리 치우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문단속인데요. 작은 창문 틈이나 문틈으로도 고양이가 발을 집어넣어서 이제 살짝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문단속 철저히 해주시고요. 외출 고양이든 아니든 간에 만약에 발정 기간이 온다면 또 밖으로 나가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단속 더욱더 철저히 하시고 나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탕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탕묘는 이제 캣시터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족, 이웃, 친구에게 하는 방법이 있고, 동물병원 호텔이나 고양이 전용 호텔에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캣시터라는 거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베이비시터에 베이비 대신 캣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캣시터가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조금 보편화까지는 안 된 것 같아요. 일정한 비용을 받고 고양이를 돌봐주는 시스템인데요. 우리 집에 직접 와서 우리가 없는 기간 동안 집에서 고양이를 돌봐주는 캣시터도 있고요. 캣시터 집에서 우리 고양이를 데려가서 거기서 고양이들을 돌보는 캣시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지역이나 뭐 고양이 마리수나 뭐 그런 것에 따라서 아무래도 차이가 많이 있겠고요. 그리고 캣시터는 우리 집에서 고양이를 돌보느냐 아니면 캣시터의 집에서 고양이를 돌보느냐에 따라 조금 경우가 다를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고양이는 환경의 변화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동물이기 때문에 평소 고양이가 생활하던 우리 집에서 가끔 낯선 사람이 와서 고양이를 돌보는 것보다는 낯선 사람의 집에서 낯선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좀 더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고양이가 스트레스를 받는 점을 생각을 하신다면 그래도 우리 집에서 이제 캣시터가 생활하면서 고양이를 돌보는 게 조금 더 고양이를 위해서는 나은 선택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시스템으로는 아직 고양이 캣시터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고 또 이제 낯선 사람을 아무래도 우리 집에 혼자 들이기는 조금 뭐 보안의 문제라든가 신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나쁜 점이라기보다는 단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가족과 이웃, 친구의 집에 탕묘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거 역시도 우리 집에서 고양이를 제 가족이나 이웃, 친구분이 와서 우리 집에서 돌보느냐 아니면 그들의 집에 데려가서 돌보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이것도 역시 고양이가 그들의 집에서 생활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좀 더 좋다고 할 수 있는 점은 이제 아무래도 가족이나 이웃 친구는 우리가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이고 신뢰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믿고 맡길 수 있다는 점이 되겠죠. 그 다음은 이제 동물병원 호텔이나 고양이 전용 호텔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동물병원 호텔이나 고양이 전용 호텔은 아무래도 비용 면에서 조금 부담이 되실 수가 있어요. 이것도 뭐 지역이나 뭐 그런 것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다르니까 꼭 확인을 하시고요. 또 시설도 각각 지점마다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시고 고양이 호텔에 혹은 동물병원 호텔에 맡기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주의사항을 좀 말씀드릴게요. 펫시터와 지인에게 탕묘를 하실 때 주의사항인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고양이를 진심으로 좋아하고 아껴주는지, 고양이를 그래서 잘 돌봐줄 수 있는지가 아무래도 가장 먼저 그리고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점이겠죠. 그래서 이것을 일단 꼽아봤고요. 그 다음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펫시터의 경우에는 모르는 사람일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잘 파악을 하셔서 맡기는 것이 좋겠고요. 다음에는 동물병원 호텔과 고양이 전용 호텔에서의 주의사항입니다. 아무래도 시설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고양이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지도 위생이 철저한지, 그래서 고양이가 청결한 상태로 지낼 수 있는지를 잘 봐주시고요. 통풍이 잘 돼서 냄새가 나지는 않는지도 좀 봐주시고, 개별 공간이 충분히 넓고 쾌적한지도 좀 보셔서 고양이가 주인분이 없는 기간 동안 낯선 곳이지만 그래도 가능한 한 쾌적한 곳에서 지낼 수 있게 잘 체크를 하시고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탕묘 기간 동안에 혹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뭐 사고가 혹시라도 생긴다든가 병이 난다든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원래 보호자 동의 없이 치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혹시 모를 수의과적 치료의 동의서에 서명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저와 함께 고양이를 두고 떠나는 여행을 한번 보셨는데요. 우리 집사님들 고양이를 혼자 두고 떠나기 굉장히 걱정되고 또 미안한 마음이 크실 거예요. 하지만 고양이가 혼자 지낼 수 있는 준비만 잘 해주시면 고양이도 혼자서 잘 지낼 수 있으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또 미안해하지 마시고 그냥 잘 다녀오시면 고양이도 이제 다녀오셨을 때 반갑게 맞아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단지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고양이한테 그래도 떠날 때는 떠난다고 좀 얘기를 해주세요. 저도 어디 나갈 때마다 고양이한테 나 어디 다녀올게 하고 나갔다가 들어오는 편인데 그냥 하루 동안 잠깐 외출하는 것도 얘기를 하고 갔다 오거든요. 그래도 이제 제가 오면 이제 아른 체를 하는데 며칠씩이나 자리를 비우면서 말도 안 해주고 그러면 제가 고양이라도 좀 서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본 TV 프로 중에서 어떤 TV 프로에는 어떤 집사가 자기한테 말을 안 하고 몇 회씩이나 자리를 비워서 화가 나서 고양이가 집사한테 막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도 고양이가 혹시나 삐지지 않게 나 어디 다녀올 거야, 며칠 동안 어디 다녀올 거야 하고 잘 말씀이 아니라 잘 이제 말을 해주고 갔다 오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행 잘 다녀오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이었습니다. 뿅!